지옥 같은 하락장에서도 300% 폭등한 바이오와 2200조 스페이스X 잭팟은 기어코 터졌습니다. 오늘 시장의 유일한 구명조끼, 우주와 바이오 섹터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 투자 나침반 12월 18일 목요일 정규장 마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5% 넘게 또 코스닥도 1% 넘게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정말 차가웠습니다. 이런 하락장에서는 사실 어디에 눈을 둬야 할지 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이렇게 두려움이 시장을 지배할 때 투자자들은 가장 대담한 두 가지 미래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저 무한한 우주 공간을 향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우리 몸속 가장 작은 유전자를 향한 것이었죠. 우주 섹터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역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상장할 수도 있다는 게 소식이었죠. 맞습니다. 기업 가치가 무려 2,2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데 이 숫자는 너무 커서 좀 현실감도 없어요. 네, 블룸버그 통신에서 스페이스X가 내년 기업 공개 IPO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2,200조 원이요? 네, 2,200조 원이라는 가치는요. 사우디의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를 넘어서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와... 당연히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는 이 거대한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바로 미래에셋 그룹이군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아주 IB 투자도 22% 넘게 급등했는데 이게 과거에 스페이스X에 투자했던 이력이 부각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미래에셋이 과거에 스페이스X에 약 4,11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네, 만약 스페이스X가 정말 2,200조 원의 가치로 상장한다면 미래에셋은 이론적으로 투자 원금의 최대 10배, 그러니까 3조 원이 넘는 평가 차익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3조 원이요?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한 수익률이 아닙니다. 이 투자는 한국의 벤처캐피탈이 이제는 실리콘밸리의 최첨단 기술 기업, 그것도 한때 정부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우주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에게 초기부터 투자할 만큼 성장했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자본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투자는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것에 가깝잖아요. 우리 자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움직임은 어땠나요?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15% 가까이 상승했는데 이 회사의 엔드투엔드 서비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엔드투엔드라는 건 말 그대로 위성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한다는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네, 초소형 위성을 직접 설계하고 만들고 심지어 발사해서 우주에서 운용하고 그 위성이 찍은 영상 데이터를 판매하는 모든 과정을 한 회사가 다 처리한다는 거죠. 국내에서는 유일합니다. 보통은 이 과정들을 여러 회사가 나누어서 맡거든요. 그렇다면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은 위성 제조 기술인가요? 아니면 데이터 판매 능력인가요? 비즈니스 모델의 진짜 핵심이 궁금하네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위성을 만드는 건 수단이고요. 진짜 상품은 위성이 보내오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네, 나라 스페이스의 독보적인 기술은 딥러닝 기반의 초해상화 기술에 있습니다. 보통 위성이 작으면 성능, 특히 카메라 해상도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 기술을 이용하면 작은 위성으로 찍은 흐릿한 영상을 아주 선명한 센티미터급 고해상도 영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건 농업 생산량 예측, 도시계획, 국방감시 같은 아주 비싼 값에 팔리는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최근 누리호 4차 발사에 이 회사 위성이 실려서 교신까지 성공했다는 건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서 우리 데이터 상품은 이렇게 잘 작동합니다라는 걸 우주에서 직접 증명해 보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제품의 성능을 입증한 완벽한 쇼케이스였던 셈입니다. 우주로 쏘아 올리는 것 자체도 큰일인데 거기서 양방향 통신까지 성공했다는 건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사건이죠. 우주라는 혹독한 환경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발사 자체도 엄청난 도전이잖아요. 이노스페이스는 오늘 15% 넘게 올랐는데 이 회사는 전 세계에 발사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호주랑 계약하면서 브라질에 이어서 세 번째 거점을 마련했는데 이렇게 여러 나라에 발사장을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발사장의 위치는 단순히 로켓을 쏘는 장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아, 그래요? 위성을 어떤 궤도에 올려놓을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도에 가까운 브라질 발사장은 지구 자전의 힘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어서 동쪽으로 쏘는 통신위성 같은 걸 올리기에 유리하고요. 아하. 반면에 호주처럼 남쪽에 있는 발사장은 지구의 남극과 북극을 지나는 극궤도 위성을 쏘기에 최적의 장소죠. 이 극궤도 위성은 지구 전체를 샅샅이 관측할 수 있어서 지구 관측이나 정찰 위성에 주로 쓰입니다. 아, 고객의 위성 종류와 목적에 따라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포트폴리오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단순한 로켓 회사가 아니라 우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우주 물류 기업에 가깝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쵸.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궤도에 맞춰서 최적의 발사장을 제안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물론 자체 개발한 한민나노 발사체의 발사가 기술적인 문제로 좀 연기된 점은 이 분야의 어려움과 리스크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그 외에도 스페이스X나 나사의 부품을 공급하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나 특수금속 소재 기업인 HVM 같은 종목들이 동반 상승한 것도 결국 이 거대한 우주산업 생태계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우주라는 바깥 세상을 향한 거대한 위전이 시장을 움직이는 걸 보니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의 또 다른 축은 정반대의 방향, 즉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인 생명의 코드를 탐험하는 바이오 섹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상장 첫날 공모가의 4배로 마감한 알지노믹스가 있었죠. 네, 알지노믹스의 등장은 오늘 바이오 섹터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 기업의 핵심 기술은 RNA 교전 치료제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유전자 가위 기술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DNA를 직접 잘라서 편집하는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몸의 유전 정보는 DNA라는 원본 설계도에 담겨 있죠.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이 원본 설계도를 직접 수정하는 방식이라 혹시라도 잘못 건드리면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항상 따라다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RNA는 이 원본 설계도를 잠시 복사한 사본 혹은 메모지 같은 겁니다. 아, 사본이요? 네, 알지노믹스의 기술은 이 원본 DNA는 그대로 두고 사본인 RNA에 있는 오류만 수정하는 방식이에요.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겨도 이 사본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원본은 건드리지 않고 복사본만 고친다니 정말 기발하면서도 안전한 접근법이네요. 이 기술의 가치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 건가요? 일단 상장 전부터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와 1조 9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와, 1조 9천억? 네, 그 계약 하나만으로도 이미 기술의 잠재력은 입증된 셈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생각해 볼 지점은 이 RNA 교정 기술이 앞으로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패러다임이요? 새로운 시장의 개화를 본 것이고 향후 알츠하이머 같은 더 큰 시장을 타겟으로 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폭발시킨 원동력이 된 거죠.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오늘 바이오 섹터에서 또 다른 거대한 전환점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동물 실험 대체 흐름인데요. 아, 네. 최근 미국에서 FDA 현대화법 3.0이 통과되면서 이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가노이드, 즉 미니장기라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게 좀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아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기술인가요? 생각보다 훨씬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3차원으로 배양해서 실험실에서 간, 폐, 뇌 같은 특정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모방한 아주 작은 인공장기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인공장기요? 네. 여기에 직접 약물을 테스트하면 동물 실험보다 훨씬 인간에게 가까운 반응을 얻을 수 있고 윤리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었습니다. 상용화 단계라니 놀랍네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드림 CIS가 그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네, 드림 CIS는 이 흐름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의 오가노이드 기업 큐리바이오의 최대 주주가 될 예정인데요. 시장이 열광한 이유는 큐리바이오의 고객사 명단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고객사요? 네, 로슈,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전 세계 제약업계를 이끄는 빅파마들이 모두 큐리바이오의 오가노이드 플랫폼을 사용해서 신약 호보 물질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대단하네요. 이건 오가노이드가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니라 신약 개발의 표준 프로세스로 자리 잡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게다가 대부분의 관련 기업들이 아직 적자를 내는 반면에 큐리바이오는 이미 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드림 CIS가 오가노이드 기술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라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나 TNR 바이오팹은 이 기술을 직접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이미 상용화된 오가노이드 기반 평가 솔루션으로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 부각됐고요. TNR 바이오팹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데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인공 조직이나 장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3D 프린팅으로요? 네, 특히 3D 프린터로 제작한 환자 맞춤형 두개골 임플란트가 내년 1분기 미국 FDA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에이플 바이오 역시 다음 달에 열리는 JP 모건 바이오 파트너링 행사에서 자체 플랫폼 기술 RAMP의 기술 이전을 논의한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커졌군요. 네,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함께 열리는 파트너링 행사는 전 세계 바이오 기업과 투자자들이 모여서 기술 이전과 투자 유치를 논의하는 가장 큰 장입니다. 여기에 참석해서 기술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 이벤트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이오 섹터에서 조금 결이 다른 상승을 보여준 에머리지가 있습니다. 이건 미국 정치랑 관련된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이 종목의 상승은 순전히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베팅입니다. 정책 변화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마리화나 즉 대마초를 현재의 1급 마약류에서 규제가 훨씬 덜한 3급 물질로 재분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주로 부각됐습니다.
아, 1급 물질일 때는 연구 목적의 사용조차 극히 제한되지만 3급으로 완화되면 의료용 연구나 상업적 활용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거든요. 에머리지의 주가 상승은 이 규제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선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주와 바이오라는 미래 기술의 최전선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첨단 기술이 시장을 주도하는 날에도 아주 전통적인 기업 이슈가 시장을 움직이는 모습도 흥미로웠습니다. 사마페인트가 김장현 회장의 별세라는 안타까운 소식 이후에 상한가를 기록한 것이 대표적이죠. 네, 이것은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특징 중 하나인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시장이 베팅한 사례입니다. 경영권 분쟁이요? 네, 고 김 회장 일가의 지분율이 약 27%, 그리고 2대 주주인 고 윤희중 전 회장의 일가의 지분율이 약 20%로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기서 변수는 바로 막대한 상속세입니다. 아,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최대 주주 측이 보유 지분을 일부 매각해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지분율 격차가 줄어들면서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군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은 페인트 사업의 미래가 아니라 두 가문 간의 지분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에 투자한 겁니다.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는 다른 지배구조라는 변수가 주가를 움직인 전형적인 예시죠. 정말 그러네요. 또 다른 고전적인 아이디어는 K컬처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핵심 소스를 만드는 S&D가 급등했더군요. 네, 이 역시 아주 직관적인 투자입니다. K라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전 세계적으로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유행하는 현상의 이면에는 그 맛을 만들어내는 핵심 공급업체가 있죠. 그렇죠. S&D는 그 열풍의 숨은 수혜주인 셈입니다. 최근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다는 소식은 이 트렌드가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